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언론사의 주필 정도가 저와 거의 동년배이고 나머지 논술위원등은 몇 년 아래 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세월은 마치 흐르는 그런 강물처럼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언론사에서 주필이나 그 밖에 고참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보도나 그 다음에 논평들은 사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래 우리 사회의 초미의 관심거리인 선거 공정성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사회의 아주 어두운 면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그 자체인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반복적으로 관행처럼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586 운동권 중심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정치 세력이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헌법기관인 엄정 중립을 유지해야 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단심제인 선거재판을 맡은 대법관들이 거의 특정 정치 세력의 하수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부정선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언론은 의도적으로 사건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큰 불이 났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 이 나라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은 사악한 세력이지만 일어난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힘당의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한기호류의 인간들이나 언론사의 주요 논객주나 기자들도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저들이 인간인가 아니면 짐승인가라는 그런 격한 표현이 나옵니다. 일어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사실은 사실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말할 수 있을 때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침에 청룡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국민에게 큰 죄를 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녀 사냥식 인민재판으로 탄핵시킨 데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4.15 총선과 3.9 대선에 벌어진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에게 중대한 언론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은 최소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이 정도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진 사회가 된 겁니다. 부끄러움이. 3월 31일 날 조선일보에 실린 양상훈 주필의 양상훈 칼럼 역대 최악의 새 정부 출범 풍경이라는 칼럼을 보면서 한국 사회 언론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큰 불이 났다고 큰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 언론입니다. 일어난 불에 눈길을 한번 주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는 것이 바로 현재 한국의 언론입니다. 일어난 큰 불에 눈길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진단, 전망, 처방이 모두 다 죽은 소리, 헛소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논객들의 글들이 지금 헛소리 행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헛소리는 그나마 좋은 표현입니다. 그냥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짓말을 조선일보 주필이 찌꺼리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온 마을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큰 불이 일어났는데 봄 소풍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정말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간판급인 양상훈 주필의 헛소리 가운데 선거와 관련된 그의 진단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한 양상훈 주필의 진단입니다. 20년 30년 집권한다던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잃은 이유는 많겠지만 2년 전 총선에서 승리한 것이 독이 된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민주당은 전국 득표율에서 8.4%포인트로 앞섰지만 소선거구제 특성상 지역구 의석수는 국민의힘보다도 거의 2배가 많았습니다. 민주당은 8.4%를 생각하지 않고 2배만 보았습니다. 국민의힘보다 8.4%포인트 많은 힘을 쓰지 않고 10배, 100배 많은 힘을 휘둘렀습니다. 국민은 이것을 지켜보았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했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쓰는 겁니다. 저의 논평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이제 2년이 다 됐습니다. 4.15 총선이 아직도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조선일보의 간판급인 양상훈 주필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거의 전체가 이렇게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오판이나 이런 부분에 헛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가장 큰 사건을 일어났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진단이나 주장이나 전망이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심한 이야기인 겁니다. 다음은 3구 대선에 대한 양상훈 주필의 주장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0.7%포인트를 앞섰다. 대통령제는 0.01%를 이겨도 대통령 권한을 독점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0.7%를 의식하면 국정을 펴나갈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할지는 알 수 없다.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0.7%를 이겨놓고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느끼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끝내는 상징적 조치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제왕적이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있으면 안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위험한 이미지가 될 것이다. 제 논평입니다. 3구 대선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를 전혀 양상훈 주필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의 칼럼이 온통 다 헛소리가 되는 겁니다. 조선일보 주필이 아니라 이 땅의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범부조차도 다 아는 3구 대선의 진실과 그는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작태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으면 주필을 왜 합니까? 주필 자리를 왜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최소한 범부조차도 일어난 사실은 사실이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일어난 사실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그것은 부정선거에 부역하는 자들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이준석이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양상훈 씨하고 다른 게 뭐가 있으면 똑같은 것이죠. 대한민국이 이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제4부로서 권력을 견제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중차대한 역할을 맡은 언론의 주요 논객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선거 부정 문제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국가의 앞날에 해악을 끼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양상훈 주필은 저와 동년배일 겁니다.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결혼을 일찍 갔으면 손자 손녀가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이야기죠.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조선일보 주필이 그냥 입을 쳐닫고 있을 수 있냐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주범들도 밉지만 이렇게 부역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자들도 더 미운 것이죠. 정말 성찰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이걸 덮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증거물들이 출토됐기 때문에 3구 대선도 여러분들 그냥 요 며칠 사이 제가 다 밝혔지 않습니까? 제야 고수의 도움으로 326만 표 플러스 알파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조작 공식도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전산 조작한 반올림한 흔적들도 다 지금 출토가 된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가 되면 일주일도 안 걸릴 정도로 모든 사건들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다 줄줄이 구속돼야 될 그런 사안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의 간판인 주필이 전혀 그런 부정이 없었다는 그런 식의 주장을 펼치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참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었던 자유, 정의, 진리란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참 조선일보의 태도는 너무나 참 실망스럽습니다. 중앙도 마찬가지고 동아도 마찬가지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